그래서 시작하면서 이제 옆에 분 짝꿍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두 분씩 우리 짝꿍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짝꿍이 없으시면 이제 옆에 뒤에 분 이렇게 짝꿍을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짝꿍, 오늘의 짝꿍이 좀 필요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씩 혹은 나는 세 명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명 짝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조금 인터뷰를 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 계신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화면에 켜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또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가볍게 한번 우리 포옹해 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포옹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포옹 한번 해주시면 포옹이 중요합니다. 포옹을 한번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양옆에 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화면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좀 궁금한데요. 아무튼 큰 화면으로 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지금 포옹하실 때 어떻게 포옹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옹하실 때 혹시 막 머리를 사용해서 막 굴려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서 포옹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머리를 사용해서 이제 앉는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옆에 계신 제가 어떤 분을 앉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머리를 써서 안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손을 그 상대방의 허리에 댄 다음 내 배로 잡아다니고 그다음에 볼을 비비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좀 참아주시는데 청소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여기까지 하면. 네, 깍 하면서 변태다 그러면 정말 막 뭐라고 막 합니다. 막 깍, 그 저번 주에 막 여기까지 하면은 막 깍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막 쓰지 않고 여러분 옆에 분을 안으실 때 혹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안을 때 어떻게 안으셨죠? 네, 그냥 마음으로 안아줍니다. 그냥 우리가 상대방을 안을 때는 그냥 안아줍니다.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문제는 너무 머리만을 많이 써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이 경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청과 질문을 가르치는데요. 사실 경청과 질문은 하나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하고 또 다시 질문을 던지고 경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자녀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럼 자녀가 이렇게 뭐라 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거 꼭 해서 되겠어? 야, 그거는 넌 왜 너가 그렇게 학교가 폭파되면 되겠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제 다시 어떤 경청의 장소가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질문하고 듣는 행위는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청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함께하는 행위가 그저 안아주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사람에 대할 때 너무 머리만을 써서 우리가 대해왔습니다. 사람에 대할 때 머리만을 써서 대하고 그냥 사람을 안아주는 법을 잘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코칭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부부 코칭을 하면은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제 아내가 집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떤 상사 때문에 너무 별로 그날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 상사 때문에 너무 기분이 별로야. 나 그 상사 너무 별로고, 회사 진짜 잘못 갔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이 마음으로 안아주길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처럼 가르쳐 주길 원했을까요? 네. 마음으로 안아주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실제로 한 몇백 명 그 남성들 모임에 가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신나게 대답을 합니다. 때려쳐! 뭐, 너도 잘못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음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뭐, 다음날 밥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무 머리로 질문하는 것, 머리로 상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머리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머리만을 너무 써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이란 공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께 원하는 것, 그다음에 부모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정이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머리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마음으로 함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작업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아이에게 뭔가 조언을 한다든지 또 아이를 코칭한다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도와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경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한국의 그 대치동 쪽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 학습 코칭과 진로 코칭을 또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가, 그래서 이제 오래전엔 그랬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제 코치로서 원하는 것이 이제 좀 공부 좀 어떻게든 아이들 좀 해주십시오. 뭐 이게 이제 10여 년 전에는 이제 그쪽 동네에 정말 큰 이제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뭐냐면 그냥 이 아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순서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께서 지금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고, 뭐 어제도 뭐 계속 이제 부모님들 이제 코칭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 바라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거고, 자녀에 대한 필요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뭘 찾아가세요 한다고 사실 뭐 도움도 되시겠지만 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렇게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끝날 때 뭐 질의응답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문의도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을지 우리가 해답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청의 시작이 마음으로 안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은 경청하면은 사실은 싫어하세요. 이렇게 이제 경청하면은 아니 우리 애들 쓸데없는 얘기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까? 코치님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뭐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뭐 이제 뭐 너 소원이 뭐야? 이러면은 너 꿈이 뭐야? 그럼 뭐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애들처럼 폭파됐으면 좋겠어요. 뭐 혹은 뭐 포켓몬이 되고 싶어요. 뭐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어요. 뭐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막 그냥 너무 이제 속이 별론 거예요. 경청하라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사실은 못 듣습니다. 경청이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 하실게요. 그렇구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너가 학교가 폭파됐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근육 훈련이에요. 이렇게 끄집어 다니셔야 됩니다. 그냥 끄집어 다니시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뒤에 그 뒤에 학교가 왜 폭파됐으면 좋겠어? 그 왜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포켓몬이 되고 싶다는 친구는 나는 정말 포켓몬처럼 꿈꾸고 도전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쓸데없는 얘기 뒤에 아이들의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를 찾아내야 우리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이들의 진로, 아이들의 꿈, 그 다음에 학습과 연결된 어떤 그런 과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른들의 언어로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야?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질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엄마, 아, 됐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럼 너는 꿈이 없니? 너 그래서 어떡하려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대결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로 질문하고 기다리고 이거 내리셔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이 행위가 너무 고통스러운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한다. 함께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마음과 마음 이어지는 대화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지대 겸임 교수로 제 학생들 진로 코칭 과목 가르치고 있고요. 국제 코치 연맹에서 인증을 받고 17년째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뭐 만들고요. 이렇게 질문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CGN TV의 퐁당이라는 앱에 가시면 제 코칭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서 한번 그 종이 뒤에 놔드렸으니까 한번 코칭 강의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라든지 뭐 교회 강의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요. 저는 이제 질문하고 또 듣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적으실 수 있는데 아무 데나 뭐 노트도 되고 그냥 뭐 휴대폰 메모장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상상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으면 기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사실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 이제 이제 지금 어디로 이제 대학을 갈 것인가, 그다음에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음에 대한 거, 뭐 게임 중독에 대한 거, 뭐 부모와의 관계, 사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번 10년 후, 20년 뒤에 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뭐 여기서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자발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업을 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상상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내가 좀 안심하고 기쁘고 좋을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지금 음, 우리 아이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근데 아마 늘 사실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부모로서 10년 후, 20년 후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좋겠다, 우리 아이가. 그걸 한번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으신 분은 왜 그게 중요할까? 음, 그런 의미가 있을까?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나는 왜 좋을까? 그래서 저번 달에 어떤 분은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엄마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어, 자녀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음,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늘 그냥 꿈을 꾼 거죠. 그 어머니는. 그래서 자신도 어머니와 대화하기 원했고 부모님과 대화하기 원했었는데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그런 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지만 사실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공간을 침묵을 만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빨리 넘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을 좀 만들고 아까 이제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경청하는 포옹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던지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질문 던지고 기다리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지금 스태프 한번 여쭤보면 지금 한번 한두 분만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지금 폰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에서? 아,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스태프분들께서 이따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준비해 주시고 제가 그 온라인에 계신 우리 한 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화면을 켜주신 분이 우리 선생님이 어머니께서 한 분 계셔서 제가 한번 이사벨 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나는 부모로서 어, 이렇게 10년 후, 20년도 상상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으면 내가 좋을까? 그냥 생각난 대로만 한번 그냥 추상적이어도 괜찮고요. 구체적이어도 괜찮고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부모 코칭을 진행하면서요. 어, 정말 부모님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그냥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스스로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과 사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목적은 같은데 저희가 방식이 수단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저는 직업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이 큰 기대와 사랑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을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느끼고, 본인을 믿지 못한다고 느끼고, 본인이 하는 일을 어떤 친구는 방해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냥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는 뭐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시는 분은 그냥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더 잘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사랑의 방식이 뭔가 아이에게 잘 안 먹히고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분들의 말씀하셨지만 하나같이 우리의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없이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아이에게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가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전달되는가? 그리고 내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가? 과연 정말 능동적으로 아이가 공부하게끔 하고 있는가? 과연 이 사랑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전달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분노와 아픔이 되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청이란 부분이 단순히 뭐 말을 들으세요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스스로 동기가 되어서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할 것인가. 내 눈앞에서는 느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로 엄청 고민들이 많으세요. 아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느린가요?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와 다른가요?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힘들죠.
당장 이제 옆에 친구와 비교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 성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를 진정 어떻게 성장하게 할 것인가. 자립해서 스스로가 10년 뒤, 20년 뒤에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저는 경청과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 시대의 경청과 질문이냐는,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정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진로 코칭을 가르치면서 정말 한국에 뭐 내노라는 진로 그 교사들, 교수분들을 만나면은 하나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진로에는 이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정답이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그 메가스터디 회장인가요? 그 사교육의 끝판왕의 회장이 그랬잖아요. 그 2035년에 뭐 인서울 미달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이 미달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진로를 또 찾아가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대학에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이 다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새로운 직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울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부모는 극도로 불안해지고 아이들도 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또 정보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사실 보셔도 뭐 진로에 대한 거 사실 강의가 뭐 최고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또 허덕이고 고통받고 그것을 실행할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적합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단서를 찾을 것인가,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 하실게요.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상대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함께한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에서요. 사실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 불안하고 정보가 많은 시대에서 이제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합니다. 막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막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뭐 요렇게 해라, 사교육도 요렇게 해라, 막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아니면 들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요? 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들어주는 사람이 큰 도움과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주려면 질문을 해야 되고요. 들어주려면 또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 그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보면서 저희가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제 아이들의 특정한 성격 요소 하나를 뽑아낼 겁니다. One of those very key elements of success in life. 도대체 그 요소가 뭐기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까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이다. 200명 대상 중 최종적으로 조사에 성공한 아이는 126명.
두 가지의 조사 방법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건 그토록 중요하다는 그 요소. 바로 자존중감, 즉 자존감 지수였습니다. Self-esteem is basically a collection of our beliefs about ourselves. And the two main concepts that deal with that are self-worthiness. I am a valuable person who is valuable for receiving love, for receiving other people's care. The other part is competence. I am a capable and able person who is able to do the tasks that are in front of me. That would be define the self-esteem. 우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먼저 체크해 놓은 다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5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존감이 그 아이의 다른 성격 분야에도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걸까요? 경험 표지법 실험에 참가했던 126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 아동들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다 몰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하니까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영화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과도 많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균형감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Not only in academic senses, I'm talking about any type of task or challenge that comes, up in a person's life. A person with solid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and is going to be more successful than someone who doesn't have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저희가 사실 자존감 이야기를 한국에서 뭐 한 10년간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사실 이 자존감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부모의 자존감과 이제 자녀의 자존감이 일치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이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과 일치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좌절하세요. 그러면 결국엔 내가 잘못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대하는 어떤 관점이나 태도 자체가 대하는 방식 자체가 자존감을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면 아이의 자존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방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조사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선택한 그 성취할 목표를 가지고 실행했다는 이제 결과를 이제 영상에서 내놓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자기 수용감입니다. 자기 수용감. 이제 여기서 자기 수용감은 내가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분노하는 내 감정과 나의 존재가 그냥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집. 아기 때부터 부모가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는 방식, 그대로 안아주는 방식, 그것을 통해서 자기 수용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잘 하세요. 근데 고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사춘기가 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자기 수용감을 이렇게 딱 버리시게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애들이 스스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성취감과 실행을 위해서 이제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렇게 이끌거나 이렇게 명령하거나, 근데 이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과연 자기 수용감과 함께 이 성취감을 맛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국에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듣는 것이 이제는 더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보 자체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께서 뭐 100번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해 주셔도 재밌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해 준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거 딴 얘기를 왜 또 하냐."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더 이상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부모의 대상이 과연 교수나 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저한테 뭘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진로를 가르치고 하지만 그냥 저는 그냥 노는 사람이지, 집에서. 솔직히 집에서 자는 사람이지, 애들에게는.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제가 코칭을 뭐 성공시켰다 하더라도, 애들의 뭐 진로를 대학을 성공시켰다 한들 애들에게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노는 사람인 거죠,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얘기를 안 듣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옛날처럼. 옛날에 제가 10여 년 전에 강의하면 어머님들이 오셔서 얘기했어요. 아버님들 오셔서. "저희 집은 아유 경청 안 합니다. 저희 집은 그냥 똑바로 해!" 막 이러면은 이제 "집 나가!" 그러면은 말 딱 듣는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아, 진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 집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을 나갑니다. 인터넷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막 그 범죄와, 한국에는 또 그거 막 집 나간 애들 또 막 범죄도 엄청 잘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는 말을 하자니 막 너무 답답해요. 막 애들 막 정보, 지금 대학 그거 잘해야 되잖아요. 잘 쌓아 놔야 되는데, 근데 말을 안 듣고, 근데 또 말하면 또 싸우고, 막 이런 식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질문하고 들어서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는, 그게 엄마의 속도와 안 맞을지라도. 근데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들죠, 사실.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방법을 저희가 찾아가야 되고, 그 뭐 다 계속 놔두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세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질문하고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뭐 그냥 놔두고 애들 뭐 그냥 뭐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인 이야기고, 사실 이제 코칭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포츠 코칭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선수가 이제 코치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혼자 할 때보다 성적이 훨씬 상승합니다. 막 이렇게 성적이 좋아져요. 근데 어느 순간 코치가 계속 "너 집중해. 야 집중하라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다시 성적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알아요, 선수도.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나도 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화만 나고 자꾸 소리 지르는 상대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의 코치가 "너 테니스 채에 어떻게 공이 이렇게 맞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도는지 좀 설명해 봐. 너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손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 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집중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다시 거기 그 내 목표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적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코칭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코치는 질문하고 들으면서 스스로가 답을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코치형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코치형 부모는 상대에게 "너 집중해."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청과 지문의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 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코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코칭 그 강의는 아니지만 코칭이란 개인과 그룹이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데 사실 핵심 기술이 경청과 질문입니다. 그래서 코칭 프로세스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질문과 경청이다. 그래서 조언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답을 주지 않는다. 코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철학은요, 모든 존재가 스스로 고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가능성을 그 존재 안에서 찾아야 된다. 상대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딴 데서 찾으면 안 된다. 옆집 아이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그 아이의 가능성은 그 아이에게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존재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실 저도 제 자녀만큼은 사실 객관화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 자녀를 보는 순간 제 과거와 만나고 제 아픔과 만나고 제 불안과 만나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님들 코칭하면서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대신 정말 어떻게 다 해서라도 자녀를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을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우리 아이가 다른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 우리 아이는 사과인데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자녀가 너무 안타깝고 사과를 맺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걸로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하지만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과는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통을 겪는 거죠, 평생. 그래서 이 아이가 포도라도 맺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사과마저 맺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가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코칭하면서 이제 부모가 원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비슷한 대학에 갔지만 완전히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말라버린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빨대가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빨대로 자기는 생겼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한 비유입니다. 부모는 컵이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빨대처럼 빨대인데 가로막고 평생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컵은 또 빨대를 보면서 또 자기 구멍을 뚫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 존재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의 어떤 이런 사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이렇게 파괴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마다 성장하는 시기가 다른 거죠. 어떤 아이는 느리고 어떤 아이는 빠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다 달라서 사실 이제 부모로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성적을 가져야 되고 직장이 가져야 되고 결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마다 다르고 사실 이 시대는 더 아이들이 이 자기의 적절하게 성장하려는 욕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그 자기와 같은 존재를 또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아이에 맞게 존재에 맞게 시작하고 아이의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사실은 현장에 맞는 그 아이에 맞는 사랑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사실 이것을 이제 아이를 대학에 가야 되고 또 성적을 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고민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코치로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고 정말 제가 이게 거의 한 20년 되면서 진짜 말도 안 됐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코칭을 받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심각했어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20년 전에.
너무 심각하고 힘들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결혼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열매를 맺은 가면서 보면서 저는 이 알 속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힘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알 속에서 계속 쟤는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언제 나오나 쟤는 언제 내가 깨줘야 되나. 그 알 속에서 혼자 힘들다고 말하고 엄마 빨리 알 깨줘. 나 힘들어. 나 빨리 나가고 싶어. 막 이렇게 계속 엄마에게 요구하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깨줘야 되나.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의 작가처럼 이 알 속에 있는 존재를 보면서 어머니들께서 이런 새라는 그림을 그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우리의 아이가 물고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거북이일 수도 있고요. 다 다른데 이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제 제가 기독교 마인드가 있는 학교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아이에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뭐 계속 게임만 하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느린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성경 말씀 맞아요? 왜 이렇게 자뻑이에요 이 사람? 뭐 이런 청소년들이 얘기하던데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듣는 과정을 열린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막막할 수도 있어서, 음, 제가 이제 만난 친구 중에 정말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학교를 안 가고 계속 이제 퇴학 위기에 있었고 이제 클럽에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있어서 이제 엄마하고 뭐 맨날 싸우는 거죠. 막 너 어떡할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싸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억지로 사실 그 친구를 이제 저한테 이제 데리고 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할 텐데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야, 너 실패하지 않는다면 다 해보고 싶어. 너 진짜 다 할 수 있어. 너 그럼 뭘 하고 싶어?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좀 멀쩡한 대답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근데 갑자기 저요? 아휴, 우주 정복이나 해볼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속으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쟤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참으면서 겨우 그런데 너 우주 정복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구나. 그래. 그럼 또 하나 질문 던질게. 또 하나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 뭐 하고 싶어? 제가 질문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번엔 좀 제대로 나올 줄 알았더니 요번에는 영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정복하고 또 영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약간 열받으면서 그게 어떤 의미니? 왜 중요하니? 물었더니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그 직업일 거, 아니, 그 주목받는 거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게 어떤 의미야? 주목받는 게 뭐야? 그랬더니 너무 신나고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저 1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때 혹시 우영우의 이렇게 드라마 보면 고래가 샥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고래가 싹 지나가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그렇게 특별함을 느끼고 그리고 신남, 흥분감을 느낄 만한 이 세상에서 할 만한 영생 뭐 우주정복도 좋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런 직업이 있어? 혹시 뭐 꿈꾸는 게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전까지는 굉장히 건방지게 이렇게 아유 엄마가 끄고 한 사람이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자세가 딱 바뀌더니요. 선생님, 저 사실 연극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절대 허락 안 할 거예요.
저 진짜 허락 안 할걸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몇 주 이제 막 코칭을 합니다. 연극이 무슨 의미이며 막 이래가지고 PT도 만들고 뭐 엄마를 어떻게 아빠를 설득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발표 준비도 하고 문서도 적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학원에 가고 동아방송대에 들어가서 이제 퇴학 위기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연기자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진로가 계속 바뀌긴 했습니다. 연기자에서 또 무엇을 하고 거기서 또 본 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아이들의 진로가 궁금하실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스스로가 움직이게 하고 싶으실 거고 그러면 스스로가 그것을 상상하고 맛봐야 됩니다. 엄마가 뭐 제가 연기에 이래서는 이제 그걸로 동기가 안 되는 거죠. 스스로가 상상해보고,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요. 제가 그 진로 코칭을 계속 뭐 10여 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꿈이 있지만 사실은 겁나서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유, 그냥 안정된 직업 해야지라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게 안정된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스로 안에 확신이 생기고 실행을 해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꿈꾸게 되거든요. 그리고 꿈꾸게 되는 순간 사실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그 맛을 보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이마다 좀 다르고요. 뭐 이 보통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특별한 고정된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스스로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맛보고 그다음에 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내가 듣는 기다리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다음 시대의 엄마들에게 그다음에 아빠에게 굉장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 드라마 좀 많이 보셨습니까?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제 드라마인데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치유를 얻고 이제 힐링을 얻는가를 이제 봤을 때 이제 해방 클럽이라는 거 이 친구들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규칙이 이겁니다. 충고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섣불리 위로하지 않고 대화 시간에 막 나 혼자 다 차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가족의 시간을 죄송합니다.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일상을 살면서 안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집도 스마트 기기를 보는 시간에 대한 안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집안을 어질러 놓는 거에 대한 안건, 숙제에 대한 안건, 뭐 청소에 대한 안건, 안건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막 쏟아넣으면 너 왜 정리 안 하니? 너 스마트폰 왜 안 하니? 너 뭐 안 하니? 이렇게 시작하면은 계속 반복하면 뭐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어져요.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주말에 가족의 시간에 안건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도 마음을 먹고 와요. 아, 이제 뭐, 아,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뭐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표현하고 고마움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폰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또 아이들도 또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규칙을 세우고 그러나 규칙을 세우지만 인간은 작심삼일의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세우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너 저번 주에 결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 이번에 안 됐는데 그럼 좀 더 해보겠다. 그렇게 매주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됐다고 너 왜 못해?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궁지를 모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도 그거를 단숨에 바꾼다든지 습관을 그걸 행동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습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서히 수정하고 스스로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조금 실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시겠어요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이거는 경청 방법인데 백트래킹이라는 경청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해보시고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일단 A를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B를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에는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니까 이렇게 밑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밑줄을 그대로 한번 연습 삼아서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백트래킹이라는 내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해 주는 것을 이제 연습하는 경청 훈련인데요. 한번 연습이니까 문장 그대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A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시겠어요? 네,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2년간 아이들과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집에 머물면서 가장 좋은 헬스장을 끊고 몸을 단련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잘 하고 계시죠? 제가 들리지 않지만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어려우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때요. 이 옆에 분들과 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가 핵심 주제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뭘 하고 싶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갑자기 헬스장에 끊어서 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게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뭐 아이들한테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건 왜 하고 싶어? 그건 어떤 의미야? 뭐 애들은요 꿈꾸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학교가 폭파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우 짜증나 이게 아니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니? 그건 왜 중요해? 이렇게 물어봐주면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행에 대한 단서. 아이들과 정말 많은 것을 맛보고 싶고 헬스장을 끊는 것은 정말 저는 체력을 만땅 기르고 싶은 그런.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체력을 만땅 기르고 싶은 거는 코치님한테 왜 중요하세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요. 이렇게 몇 시간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오, 나 이거 하고 싶었나 보네. 엄마,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말했을 때 굳이 거기까지 가서 헬스장을 끊으셔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가 되면은 이제 대화가 이제 끊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상대가 물을 타고 내려오듯이 계속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옆에 분하고 제가 뭐 한 많이는 못 드리고 제가 한 2, 3분 정도 드릴 텐데 한 분이 오늘 이제 머리가 짧으신 분부터 짝꿍부터 한번 A를 질문해 주시고요. 머리가 좀 긴 분이 B를 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길지 않게 우리 두 분씩 짝꿍끼리 답을 해보시고 좀 일찍 마치신 분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하고 싶은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도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한 2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과 한번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저는 사실 엄마가 자녀에게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 의견입니다. 그걸 나눌 수 있어요. 엄마는 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부모님들께서 사실 죄책감과 정죄감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또 이런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고 사실 그런 감정 상태가 또 아이에게 전달되고 그게 긍정적이냐? 또 오히려 또 약간 역효과를 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이런데 너는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도전하고 싶은 친구라면 만약에 도전 안 돼서 스스로도 실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도전을 안 하고 싶은 친구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도전까지는 안 하고 나는 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구나. 대화를 나누시면 어떠실까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그런 마음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부모 코칭을 하면서 제일 주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 어, 아이는요, 나름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학원도 다니고 있고, 나름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 자기의 이제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곳을 다니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마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혹은 기분이 좋았을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아이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냐면,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돼야 되고, 계속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돼.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갑자기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사실, 엄마, 아빠는, 제가 엄마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계셔서 제가 엄마라고 하는 거고요. 부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감정에 왔다 갔다 해서 기준이 달라지면 사실 내 말이 아이에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겁나서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커가면 똑같이 자신도 감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해 가는 게 이 자녀 양육에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어, 사실 이 마음을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경청의 시작은 사실 내 마음에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금 아주 간단하게만, 뭐 이건 발표 안 할 겁니다. 그냥 옆에 분하고 나누지도 않을 거고요. 종이에다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요번 주 짜증났던 것들을 막 적어보세요. 짜증났던 얘들. 아우 이건 짜증났어. 이거는 진짜 좀 힘들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우 짜증나 진짜. 근데 이거는 다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자녀 진짜 아침에 그냥, 뭐 계속 달라고 하는데 힘들다, 진짜. 정말, 진짜 아이 키우기 힘드네. 정말 진짜. 우리 남편, 힘들다. 뭐, 그냥 속으로 할 말들.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종이 찢으시고 버리시면 돼요. 불태 없애시면 됩니다. 그냥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 이런 것도 두 번째는 이게 힘든 걸 한번 적어보시죠. 요즘 힘든 거 마음으로. 제가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저희가 보통 자녀에 대해서도 짜증이 나고 삶에 대해서도 힘들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잘 적지 못하세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걸 적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러는데 이건 그냥 샤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할 때 막 내 몸에서 나오는 때를 보고 막 하수구를 보면서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짜증 난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부모님이 한국에서 많이 맨날 편찮으셔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부담이 돼요. 그냥 그렇게 다 적으시고 파쇄기에 없애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그냥 느끼면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 같은 거기 때문에 감정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들. 제가 어떤 어머니는 진짜 제 아이 키우면서 하루에 딱 1시간 가서 라떼 한 잔 쫙 하고 딱 와서 아이 어린이집에 다시 데려오고, 근데 그 라떼 한 잔 할 때 진짜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봉사하는 것일 수 있고,
아까 그 수학책 우리 쓰신 어머님은 내가 볼 때는 공부에 대한 뭔가 어떤 성취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그래서 뭔가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사실 연세가 그러신데도 막 이태리어 공부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건지 그럴 때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고요. 또 나는 이럴 때 내가 좋다. 내가 좋다 이럴 때. 이게 거창하진 않더라도 저는요, 약간 이제 백화점 그 문이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 문을 이렇게 딱 열어드리면서 이제 유모차 끄신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시게끔 배려하고 있으면, 저는 제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문직인 줄 알고 계속 나가시는데, 그래도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저는 제가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거기서 내가 어떨 때 이럴 때 내가 좋아. 내가 그래도 그 달리기를 오늘 그래도 하루 했어. 사실 이런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 내가 좋다. 음, 이럴 때 내가 좋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어, 음, 제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너가 왜 그렇게 공부가 힘드니? 요즘에 뭐 때문에 우울해했을 때 많은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 엄마 때문에 그래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다고 어머니들께 지금 제가 무슨 짐을 지고 엄마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고 있는 짐이 사실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 인격, 진로, 뭐 대학 이런 것까지 짊어지고 뭐 집안일 사실 짊어지고 있을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짐이 자꾸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은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질 수 있게끔 내가 느끼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다시 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아이들도 자기 나름의 짐이 있습니다, 다. 친구와 비교하고 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짐을 더 짊어지면 사실 너무 무거워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내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코치의 입장에서는 사실 엄마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녀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게 자존감 수치가 똑같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가 이제는 갈구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야 뭘 해보고 싶고 뭔가 꿈을 찾고 막 이러지. 사실 그 전 단계에서는 사실 짜증나고 힘들고 열받기 때문에 뭘 찾는 단계가 아닌 거죠. 일단 좀 괜찮고 지루해져야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여기서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놔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러분께서 옆에 이제 짝꿍을 지금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부모 코칭에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옆에 짝꿍과 이제 주중에 한 번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너 한 시간, 나 한 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아, 그렇구나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질문 던져주거나 그러면 농담이고 막 이렇게 설정된 연습인데도 불구하고 사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세상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진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해소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 모르시지 않아요. 사실 여기 계신 엄마들 진짜 제가 볼 때는 다 전문가들이세요. 거의. 무슨 책을 얼마나 읽으시고 강의를 유튜브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근데 이게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나면 아, 이거부터 우리 자녀에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 맞아. 전에 그 사람이 이거를 했어. 그러면 이거부터 하자.
우리 자녀에게 맞는 건 이건 것 같아. 그러면서 딱 중심을 잡고 딱 기다리고 안 돼도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막 여기서 너무 힘들어 막. 할 말도 너무 많고 막 그러면은 막 아이에게 화내고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안 돼. 아무리 울어도 안 돼.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가서 중심을 딱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힘을 먼저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은 사실 적게 하고 이런 부담만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운동과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운동을 하세요라는 이제 말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삶이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즐거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감정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이렇게 막 좋아하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슬프고 화가 나는 감정. 아까 무엇을 하고 싶다. 난 내 삶에서 무엇을 했었어야만 돼. 이런 것들을 일단은 내가 한번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노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고 아, 이게 무슨 가치일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나는 왜 그렇게 상처받고 왜 그렇게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울까를 풀어내야 거기서 가치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만큼은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이런 가치들이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 것을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우리 자녀가 슬퍼할 때, 아, 왜 그렇게 슬펐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그랬구나. 그렇게 해야 되길 원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아이도 스스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껴야 되는가?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이렇게 심리 카드를 만든 게 있어요. 희노애락을 만든 게 있는데 어머니들께 카드 뽑으라 그러면 다 빨강색이 나와요.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막 빨강색 뽑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정말 아, 나를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분노, 슬픔 막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엄마가 너무 막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막 슬퍼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이렇게 한번 나를 이렇게 가슴을 만져주면서 슬픔을 느끼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막 화가 났어요. 막 저 아이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이 화를 아이에게 바로 뿜어내면은 사실 엄청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어디 화장실에 가셔서 너무 화나는 분노를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느껴주시는 거예요. 그냥 화는 화난 겁니다.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뭔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저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화를 쏟아낸다고 아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화가 나. 그럼 화는 화대로 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어머니들 모임에서 그런 걸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게 막 이렇게 수다라는 작업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마음 관리, 왜냐하면 자녀를 자기 수용감을 가지게 하고 또 성취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공간,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거기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간을 가꿔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엄마가 내 감정, 내 고통, 내 마음의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 일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옆에 믿을 수 있는 분과 짝꿍이 돼서 이야기 나누시고 대신 이 이야기를 유출할 시 뭐 손해배상 청구를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소문나지 않는 곳에서 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상담 코칭. 너무 이 마음이 사실 막 분노가 나고 불안하고 막 이럴 때는 사실 그냥 내과 가듯이
사실 병원에 가시거나 상담소와 연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현지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일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과 또 필요하신 분은 한국의 여러 가지 뭐 무료라든지 유료 시설들이 연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힘을 가지고 질문하고 들으면서 이제 아이의 코치가 되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종이 앞에 병 모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병 모양.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화분병, 물병,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병 모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화분병이나 물병, 뭐 이런 것들을 그려보시고요. 이제 저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이렇게 막 그리신 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과 병 모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병 모양이 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다를 겁니다. 근데, 왜 다를까요? 병 모양이. 제가 병 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당연하죠. 그, 사람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먼저 그림을 상상한다라고 해요. 병 모양을 상상해서 그다음에 병 사와, 병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병이란 단어를 듣고 병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리셨듯이 이 병 모양이 다 각기 다른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상상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 부부 강의 가서 여러분 남편분께 A라는 물건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A라는 물건을 사오던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러면 다들 막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거 사요 막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A를 사오라고 했잖아. 그럼 뭐라 그러죠? 뭐 사왔잖아 그러구나.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똑같은 얘기는 들었지만 상상한 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 모양이 같더라도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뚜껑이 다를 수도 있고 모기 모양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 자녀가 이제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한다라고 상상해 보실게요. 오늘 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해요. 엄마 나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해요. 같은 상상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상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다른 걸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다른 걸 상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상상하면서 너는 왜 그러니? 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화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우리는 영원히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 오해를 줄여갈 뿐이다. 우리가 자녀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점점 자라면서 전혀 다른 존재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젠 물어보셔야 돼요. 너 유튜브에서 본 거를 뭘 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지내면 1년 동안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인터넷에 질문 치셔도 되고요. 제 책 보시면은 19가지 실제 코칭 질문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코칭 카드들의 질문도 있고요. 이런 질문들을 사용해서 좀 더 쉽게 아이들에게 단어를 써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렇게 싫어? 그 친구가 너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떤 행동을 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떻게 1년을 지내면 좋을 것 같아? 학교를 때려친다는데 너는 때려치고 어떻게 보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그래 1년 동안 계속 놀았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단서를 찾아가시고 이렇게 오해를 줄여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모른다. 그 모른다는 겸손해서 사실 현실 속에서 자녀의 이야기를 질문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 비현실에 빠지고요. 우리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청하고 질문하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게 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좀 요청하셔서요. 일단 이런 질문들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책이라든지 제가 이제 작년에 쓴 책인데요. 19가지 코칭 부분과 사례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